13세기와 14세기, 인류는 거대한 문명의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를 장악하면서 실크로드는 안정되었고, 이슬람 세계는 학문과 무역의 황금기를 맞이했죠. 바로 이 격변의 시대, 두 명의 여행 고수가 등장합니다. 24년간 바닷길과 육로를 통해 유라시아를 횡단한 베니스의 상인 마르코 폴로. 그리고 30년 동안 낙타를 타고 지구 세 바퀴를 돈 모로코 출신 법학자 이븐 바투타. 과연 두 사람 중 위대한 여행가는 누구일까요? 때는 1271년 17세의 마르코 폴로는 아버지와 함께 베네치아를 떠나 실크로드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원나라의 수도 칸발리크. 오늘날의 베이징이었죠. 3년 반이 넘는 시간을 거쳐 도착한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인물에게 눈도장을 찍습니다. 바로 칭기즈칸의 손자이자 원나라를 건국한 황제 쿠빌라이 칸이었죠. 쿠빌라이는 호기심 많고 말솜씨 좋은 마르코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는 곧바로 황실사절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라면 절대 볼 수 없는 세계를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죠. 세계 최초의 종이화폐, 교초. 1만 개의 다리로 유명한 항저우의 도시구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동서문화의 접점. 마르코는 무려 17년을 원나라에서 보내며 황제의 특사로 각지를 순회합니다. 그리고 1295년 항해를 떠난 지 24년 만에 고국인 베네치아로 돌아오지만 때마침 발발한 제노바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곳에서 그는 작가 루스티켈로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는데요. 마르코는 그에게 아시아 체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를 루스티켈로가 기록하면서 탄생된 걸작이 바로 동방견문록이죠. 이 책은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동방의 부와 문명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훗날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계기 역시 마르코 폴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후 마르코가 죽고 1년 뒤인 1325년 모로코 탕헤르의 한 젊은 법학자가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븐 바투타. 무슬림인 그의 목적은 메카 성지순례였어요. 하지만 그의 여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례길에서 마주한 이국적인 풍경에 매료된 그는 더 많은 곳을 여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러한 장기 여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법관이란 지위 덕분에 여행 중에도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카 순례 후 그는 중동을 거쳐 델리 술탄국에서 판관으로 일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 사절단으로 임명되어 원나라의 찬란한 문명을 목격하기도 했죠. 그런 다음 순례길을 되짚어 모로코로 돌아온 후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여 황금의 나라 말리 제국까지 탐험했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부터 중동을 거쳐 아시아까지 그가 방문한 곳은 현재로 치면 44개국. 총 이동 거리는 약 12만 킬로미터. 이는 지구 세 바퀴와 맞먹는 거리죠. 그리고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술탄의 명으로 여행기를 남깁니다. 그가 구술하고 학자 이븐 주자이가 2년에 걸쳐 받아 적은 책의 제목은 여러 도시의 경이로움과 여행의 신비로움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 하지만 사람들은 간단히 여행이란 뜻의 리흘라라고 불렀습니다. 리흘라는 14세기 이슬람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꼽히죠. 이렇듯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는 비슷한 시대를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기록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유럽인의 관점에서 경이로운 동방을 묘사했어요. 종이화폐, 거대한 도시, 다양한 문화와 생태계. 유럽에서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이었기에 그의 책은 당시 서구의 지식 수준을 확장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븐 바투타는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신앙과 연대, 그리고 사회구조에 주목했습니다. 각 도시가 어떻게 통치되고
이슬람은 어떻게 실천되며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의 기록은 마르코 폴로보다 훨씬 사회학적이고 체계적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여행자 모두 진실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정말 중국에 갔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의심합니다. 그의 책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만리장성이나 차문화, 전족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궁정 생활에 대한 세밀한 묘사나 천문관측 기록을 보면 실제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류 의견입니다. 이븐 바투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다른 사람의 기록을 표절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다마스쿠스와 메카에 대한 묘사는 12세기 이슬람 학자 이븐 주바이르의 글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록은 다른 사료들과 교차 검증이 가능하기에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중세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마르코 폴로 덕분이었죠. 그의 이름은 세계여행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븐 바투타의 리흘라는 400년 동안 서양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독일 탐험가 올리히 야스퍼 제첸이 그의 책을 발견하기 전까지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있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언어와 문화권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책은 유럽 전역에서 읽혔지만 이븐 바투타의 책은 아랍어로만 전해졌죠.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리흘라를 14세기 이슬람 세계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록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무역, 말리 제국의 금광, 몰디브의 풍습 같은 정보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자료죠. 그래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통계 수치로만 보면 이븐 바투타의 압승입니다. 그는 더 멀리, 더 오래, 더 많은 곳을 여행했죠. 하지만 영향력으로 본다면 마르코 폴로가 앞섭니다. 그의 책은 유럽의 시야를 넓혔고 신대륙 발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위대한 여행가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동양과 서양을 이었고 이븐 바투타는 방대한 이슬람 세계의 다양성과 통합을 보여주었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보여준 호기심과 모험심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그들은 낙타와 말을 타고 수십 년에 걸쳐 여행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죠. 두 사람의 여행 스타일은 달랐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세상은 넓고 경이로우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두려움을 넘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여행자의 자질이라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